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귀에 쏙쏙 박히게 알려드리는 산부인과 전문의 닥터정현입니다. 출산을 한 모든 엄마들의 풀지 못하는 숙제, 바로 살인데요. 아니 대체 애는 낳았는데 왜 임신 중에 찐 살은 남아있는 걸까요? 왜 내 배가 그대로지? 모유수를 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칼로리 소모가 500칼로리 정도 된다고 해서 4에서 6개월간 모유수를 하는 경우에 한 달에 0.6에서 0.8kg 정도 체중이 감소한다고 해요. 그런데 모유수유만 믿고 영양 보충하신다고 부연령시키시죠. 모유 수유하느라 잠 못 자서 힘드니까 틈만 나면 누워있죠. 이렇게 출산 후 6개월 지나면 늘어난 체중은 이제 내 몸무게가 되어서 빠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다이어트계의 권위자이신 김시환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헐과 전문의 김시환입니다. 권위자까지는 아니고요. 노년역에 있는 미다클리닉에서 비만 진료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 닥터시환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닥터정현 TV 보시는 분들 닥터시환 구독해주시면 곧 10만 명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네. 출산 후에 산욕기 동안은 몸이 회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네. 굶으면 안 될 텐데요. 네. 출산 후에 식이 조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출산을 하셨던 안 하셨던 그것과는 무관하게 다이어트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출산 후에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이거를 못하도록 하는 큰 장벽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울증이죠. 아, 우울증. 많이 보셨죠? 출산 네. 후에 우울증을 겪는 분들. 네, 많죠. 네, 이 우울증은 꼭 치료가 필요한 질환적인 상태부터 단순하게 그냥 기분이 안 좋다, 우울하다 이런 우울감까지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뭐 출산하고 나서 그리고 수유 과정 이럴 때 호르몬 변화도 있고 갑작스러운 생활의 변화를 겪게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런 것들이 첫 아이라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울감에서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우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의식적이든 또는 무의식적이든 단 음식을 많이 찾아서 드시게 됩니다. 특히 뭐 육아로 식사를 거르고 그리고 막 몰아서 먹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 뭐 군것질로 그냥 막 때우기도 하고 단 음식으로 주로 찾아서 드시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출산 후에 다이어트는 식이를 하시든 운동을 하시든 가장 먼저 그 우울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활동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선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울했을 때 가장 먼저 오는 몸의 변화가 활동을 안 하세요. 가만히 이렇게 계시거든요. 굴 안에 들어간 것처럼. 근데 반대입니다. 일단 무조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감정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햇볕을 많이 볼 수 있는 야외에서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망막을 통해서 햇빛을 많이 받으면은 이 감정도 같이 업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이어트 한다고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절대 금물이에요. 아, 네. 요즘에 유행하는 다이어트 아닌가요?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다이어트? 저탄고지에서 네, 뭐 네. 지방 많이 먹는 거는 네. 이제 차치하더라도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게 다이어트의 기본 근간인 거가 맞긴 해요. 네.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죠. 그런데 너무 적게 먹는 거는 이 감정을 더 가라앉힐 수 있거든요. 다이어트 많이 해본 분들이 기분이 나빠져서 기분이 우울해서 결국은 포기하고 폭식하는 분들 많은데 네. 이게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보통은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드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특히 출산 후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일정량의 탄수화물은 꼭 드셔야 돼. 중요한 거는 복합 탄수화물로 드셔야 돼요. 복합 탄수화물 아시죠? 그냥 딱 입에 넣었을 때 단맛이 나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그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 있죠. 이런 것들 말고 뭐 잡곡밥이라든지 현미라든지 귤이라든지 이런 것들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로 꼭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네. 그런 얘기 있죠. 저기압일 땐 고기압으로 가라. 이 단백질, 고기를 매일매일 섭취하시는 게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네, 그럼 네. 출산 후에는 탄수화물도 기본적으로 좀 먹고 네, 고기 같은 단백질도 많이 먹고 네. 또 탄수화물을 먹되 복합 탄수화물을 먹어라.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활동량을 억지로라도 많이 늘리고 야외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햇볕을 많이 쬐라. 네. 그리고 과자나 음료수 이런 단당류들 있죠. 단 음식 같은 것들은 우울할 때 꼭 찾잖아요. 당이 떨어져서 기분이 우울해져서 가라앉아서 하면서 단 음식들 먹는데 이거 정말 마치 언발의 오줌 누기 같아요. 아, 단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게 맞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일시적입니다. 그렇죠. 잠깐 업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
몸에서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되면서 혈당도 같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바로 이 감정도 같이 떨어지게 돼요. 네. 저혈당처럼 이렇게 낮아지는 그 감정을 먼저 바로 느끼게 되고 나중에 더 기운이 빠지게 되죠. 단 거는 피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출산 후에는 아무래도 좀 많이 붓잖아요. 네. 붓기를 빼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식품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전해질, 뭐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그런 전해질이 풍부한 음식 드시는 게 좋은데요. 뭐 예를 들면은 각종 채소 종류들, 뭐 토마토, 그리고 우유. 그런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저지방 우유로 이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붓기가 많이 심할 때에는 좀 이뇨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차 종류를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대표적으로 편의점에서 파는 뭐 보리차나 뭐 그런 뭐 끓여서 만든 그런 차 종류들 있잖아요. 네네. 페트병에 들어있는 그런 차 종류들이 물 대신 드시는 건 안 좋습니다. 이뇨 효과가 있어서. 대신 몸이 많이 붓는다 할 때는 이 붓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좀 드시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호박즙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이뇨 효과를 이용해서 몸에 붓기를 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리를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누워 계시는 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 실제로 하체가 많이 붓는다 하는 분들은 다리를 올리고 이렇게 누워 계시면은 잠시 후에 쉬가 마려운 경우가 많아요. 네. 소변량이 늘어나는 거죠. 여기 있는 붓기가 빠지면서.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장이 좀 빨리 뛸 수 있는 운동이죠. 몸에 있는 붓기가 빠져나가려면 이게 갑자기 뭐 몸에 있는 붓기가 증발돼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소변을 통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소변을 만드는 기관은 콩팥입니다. 그래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주면 붓기를 빨리 뺄 수 있는데 그게 심장을 조금 빨리 뛰게 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너무 가만히 계시면 붓기 안 빠지고요. 최소한 빨리 걷기라도 가볍게 달리기라도 조금 해서 약간 숨이 차고 심장이 조금 빨리 뛴다. 이럴 때 붓기가 쉽게 빠질 수 있어요.